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주제가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뿌까뽕골이라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저 접시에 담긴 조 하나거든요. 게가 큰 게로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자란 상태에서 자연산으로 채취했다가 양식장에다가 키우는 거거든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머드크랩을 넣고 어느 순간에 큰 게로 발견이 되는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은 부들부들하고 왼쪽 부분은 딱딱하잖아요. 머드크랩이 다 커서 탈피를 했거든요. 탈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역할은 저 그 컨테이너 박스에 머드크랩이 2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게 이제 우리식으로 한다 그러면 자동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자동화하면 되는데 왜 일일이 인건비 많이 들어게 이렇게 하냐 했더니, 자동화하는 것보다도 인건비가 싸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쪽 나름대로의 산업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했고요. 2022년도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서 쉽게 강의 주제를 구성을 했고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한 80%가 해양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가 해양국가인가? 아니니까 이런 것에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는데, 응답자 중에서 우리나라가 해양국가라는 부분도 동의한다는 것도 해양에 대한 인식하고 거의 비슷한 한 80 초반대까지 이렇게 랭크가 됐더라고요. 근데 20대부터 39세까지 MZ세대들은 해양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세대 구성원을 보면은 대략 한 20%대 후반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 인구에서 그 구성비로 보면은 큰 포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런 분들이 계속 성장해서 40대 되고 50대 그러겠는데, 이분들이 그럼 과연 해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KMI에서 2021년도에 1,001명을 대상으로 이제 MZ세대의 해양 인식도 조사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낯설고 어렵다, 관심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거의 80%에 육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재미난 거는, 앞으로 해양수산의 직업을 갖고 싶어요 물어봤는데 열에 하나 정도만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우리가 해양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 부분하고 MZ세대 부분하고는 해양 관련 인식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해양 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해양 경제 부분하고 브루이컴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나왔는데,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 해양 교육에 관련된, 해상 교육 관련된 세 개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주로 연안 지역에서 해양 경제의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OECD 부분에서 해양 경제 전 부분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산되는지 그걸 평가를 했는데, 2030년도에 3조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관심을 가셔야 할 부분이에요. 어선업과 관련된 잡는업은 사실은 거의 그 증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 가공 쪽에서는 2030년에 이제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해양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매우 큰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저건 뭐냐면은 그런 쪽에 비즈니스 수요가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그대로 이제 브루이밍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이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UN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청색경제라고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2045 브루이컴이 추진 전략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나라 해양경제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서 브루이코노미를 활용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UN에서 공식적으로 아젠다로 채택해서 지금 추진하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해운 쪽 부분은 선박량 공급이 많기 때문에 선사들이 운임 수익을 큰 폭으로 확대는 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해운 경기가 상승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했고요. 조선이나 그 관광 쪽 부분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크고 여행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성장사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KMI에서 했고요. 3장은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혁신기술
기술 이렇게 지금 붙였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청정에너지, 특히 이제 해양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서해안권, 그다음에 동해안권에다가 해상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는 2030년 기준에서 234기가와트,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 정도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해양 안전 장비 쪽 관련해서도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밑에 이 내비게이션 부분을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선박의 디지털화, 그다음에 디지털 선박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해양수산부에 디지털 해상교통 정보산업 육성 전략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구가는 것이 이랩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통신 같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도 이제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혁신 기술 중에서 이제 분야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플래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육상에서 또는 바다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탐사를 했었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초소형 나노형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해양 탐사라든가 해양 관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초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1.8리터 페트병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외도 위성으로 띄워놓고서 옛날에 그 인공위성처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고요. 오른쪽 두 번째 부분은 해양 탐사, 특히 이제 해수면이라든가 해저면을 탐사하는 것 지금 잠수정을 들어가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는 거죠. 오른쪽 부분에 이제 아쿠아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바닷가 가면은 이제 어망들이 많이 이제 버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폐어망이라 그러는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이거를 수거해서 산업용으로 이제 재활용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아쿠아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 지역의 폐어망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걸 수거해서 세척하고 분류해서 나이론 원사를 다시 또 만들어서 이제 재생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재생 섬유, 나이론 섬유를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굿즈라든가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드는 것들도 최근에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산 쪽 관련해서는 연어가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어 하면은 노르웨이 하면 연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양식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선으로 이제 그 물고기를 잡든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키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였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생선 없이 생선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생선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팩토리에서 생선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시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그 대체 수산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핫한 이슈로 등장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금년부터 대체 수산물을 만드는 R&D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죠. 식물 기반의 대체 수산물을 만드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동물 기반의 대체 수산물 만드는 것 하나, 두 가지 쪽으로 이어지는데 밀키트 같은 이런 대체 수산물을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비즈니스화돼서 상용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RMS라고 해서 선박 결국은 디지털화가 되고 디지털 전환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선박에 고장 난다 그러면은 쫓아가가지고 고치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선박의 모든 장비를 디지털화해서 사전에 감지를 하고 이 부속품은 얼마 있으면 고장 날 거야. 그러면 다음 선박의 기항지가 싱가포르니까 거기에서 이걸 교체해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스마트 장기장, 바다에서 물고기를 키워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바다에서 연어를 양식할 필요 없이 육상에다 저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연어를 키워볼까? 이런 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동원 수산에서도 고성하고 양양 사이에다가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어 육상 양식을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육상에서도 물고기를 키워서 먹는 시대가 돌아왔다. 도래했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